자, 이제 챕터 87 기간제 근로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판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기 가장 좋은 파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이 자체의 쟁점을 묻기보다는 해고하고 관련돼 가지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찌되었든 시험에는 항상 1순위로 꼽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제법은 2007년에 이제 지정돼서 공포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2007년도부터 이제 기간제 근로관계를 다루는 기단법이라고 하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기간제법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뭐 기단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런 법은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간제 근로자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규직은요, 일단은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그냥 입사하면 입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한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채용된 분들을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 2년 또는 3년 또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만 고용한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근로계약서에 그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이에요. 기간제 근로, 이런 분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있잖아요.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경비원들의 기간,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기간제 근로자들인데요. 이분들의 근로 기간은 얼마로 약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다뤘던 사건들 대부분 보니까 3개월이에요. 3개월. 경비원들에 대해서 그때 경비하시다가 이제 입주자들의 어떤 컴플레인 있으면 바로 이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직할 수 있게끔 기간을 3개월짜리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이런 뭐 짧은 기간 또는 뭐 기간이라 해가지고 보통 2년 넘지는 않거든요. 이런 기간을 정한 근로자들은 항상 기간이 만료되면요, 그냥 자동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이 해지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은 근로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기단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이 법의 목적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법,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기간법상으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간만 채우면은 그 기간이 끝난 그 기간제인 근로자만 보호해주는 것이고, 기간이 도과된,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해고가 아니죠. 사실은 근로계약 해지거든요. 쉽게 해지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이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법이요, 뭐 기단법이고요, 이잖아요. 이런 기단법이 어떤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과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그 기간만 채우면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뭐 많이 뽑으세요. 이 기단법 믿고 많이 뽑으세요. 이렇게 하는, 취업을 촉진하는 그러한 어떤 법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판례가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제동을 걸죠. 그것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이 형식화되는 경우하고,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법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당초 최초의 어떤 이런 법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판례로 해석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판례가 많은데요. 대부분 어떤 것이냐? 이런 기단법이 만들어진 취지하고는 달리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호해주기 위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해줘요. 특히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해 줍니다. 이런 해석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해가지고 기간이 끝났을 때 이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지방노동위에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부당해고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럴 경우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해가지고 그 기간은 이제 형이화되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쭉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자 우리 아까 다시 돌아와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잖아요. 이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근로자라고 했고요. 이런 정규직과 반대인 비정규직은요. 여기 안에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어요.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인데요. 주로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이죠. 그러니까 정규직,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자들이고 이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로 계약을 근로계약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요, 정규직하고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다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주로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 관계, 오로지 딱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인 그분들을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그런 기간제 근로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법이 바로 기단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단법의 목적은요,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하고 남용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기간제 근로자들의 그 기간 안에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 행위를 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용자로 하여금 많이 뽑으세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뽑으세요. 뽑아서 오히려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단법은요, 근로기간의 상한을 규제합니다. 기본 원칙은 먼저 법조문을 보시면 돼요.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하는 법률이고요. 목적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정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는 것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획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적용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기단법은 법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여기 보시면 사용제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2년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업 자체가 2년을 넘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2년을 초과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즉 무기계약 근로자로 어떻게 합니까? 본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간주 규정을 두어가지고 이거는 직접 고용을 간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보실 파견법, 그러니까 불법 파견과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있는데요. 종전에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파견법에서도 여기 기단법처럼 근로자를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그게 이제 판례로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 기단법에서는 2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용자는 2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그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년 초과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끝나면 계약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는 것이죠. 판례는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등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 의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돼서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또는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2년 이상을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판결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요 두 개 판결 요거 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 운동부 코치, 직접 고용 의무 없다는 직접 고용 간주 규정 적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뭐 기간이 딱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버렸으면은 그냥 해지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해지가 이분들에 대해서 다문화 언어 강사나 운동부 코치에 대해서 해고가 아니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의 효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이런 뭐 사조 1항 단시 갖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간주 규정, 직접 고용 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파견법하고 달라요.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의지된 경우 법률 효과,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 효력설, 일반적 효력설 등이 있습니다. 자, 다른 근로 조건은 동일하고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만 이해한 견해. 그렇지 않고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이제 의지되면은 이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구정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전체에 대해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양자 차이, 기본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하고 유사한 어떤 지위를 가져요. 하지만 정년에 대한 보장은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양자 모두 가능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서 퇴직과 재입사 형식 거치는 것, 요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즉 퇴직시키는 것, 요거 해고라는 것이에요. 해고한다. 자, 그 다음에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노력을 사용자는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 기간 만료와 갱신기대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한번 보신 바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챕터 몇 번이었죠? 우리 금기법 할 때 이미 여기에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기간이 형식화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갱신기대권 인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챕터 49잖아요.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및 갱신기대권. 그때 우리 이미 봤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거 연동시켜서 보셔야 돼요. 따라서 뭐 기단법은 별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이건 뭐 금기법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제 해고 관련된 쟁점이 나올 때 그때 바로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갱신기대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게 기간제 근로자들이에요.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이 문제는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점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전 보호를 위해서 기존 판례는 두 가지 보호 법리를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부분이에요. 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볼 수 있는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금기법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기간의 형식화, 즉 기간이 형식화되는 경우, 주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반복, 우리 조선일보 교열 지원 사례 우리 기억나시나요? 반복 이제 갱신됨으로써 이거는 기간은 그냥 형해화 또는 형식화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기간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근로시킨다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요거는요 한 번만, 우리 장애인 콜택시 사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에서 고용된 장애인 콜택시 우리 종사자, 이제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리 갱신기대권 인정했잖아요. 이런 갱신기대권, 이런 분들은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갱신기대권도 논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정당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단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판례 법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원래 기간제 근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기단법인데요. 기단법의 어떤 도입 취지 자체가 그 기간 안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보호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법 규정에 2년을 초과해서는 계속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직접 한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2년만 안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2년만 안 채우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 같은 경우는요, 딱 근무시키다가 2년 되기 전날 그냥 계약 관계를 딱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간법에 따라 가지고 2년 초과하면은 직접 고용해야 되니까, 따라서 2년 되기 전에 근로관계 종료시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2년이면은 나 2년만 하고 그냥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2년 하고 종료시켰을 때 나 갱신기대권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간법의 시행, 2007년도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갱신기대권이 부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판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뭐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 이 경우는 근로계약의 물원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할 수 없다. 왜냐? 부당해고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판례는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됨으로써, 이 반복 갱신 기간의 형식화가 나오겠죠. 그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진정한 의사, 동종의 의사,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 고려해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는 용어가 생소해요. 처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간은 안 따지겠다, 이 근로 조건 중에서 기간은 난 서로 쌍방간에 안 따지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가요? 법원에서.
쌍방간 사용자 노사간 그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노사 간에 기간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생각이 없다 안 따지는 걸로 봐준다는 것이에요. 서로 문제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그런 취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그냥 뭐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 저희 직원도 처음에 근로할 때는 뭐 한 1년만 하자 해서 1년, 2년 했지만 그게 2010년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2018년 아니에요. 그동안에 쌍방간에 근로계약 체결한 적 없어요. 그냥 계속 그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겁니다. 계속 갱신된다는 얘기 뭐예요? 그냥 뭐 내년에 또 있어 주겠지 뭐. 또 지금까지 했던 이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쌍방간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개의치 않다가 반대가 뭐죠? 하여튼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판례는 지금 부변호사 직원 같은 관계는 이거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구나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개의치 않은 게 아니라 안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요. 그 입증이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안 돼요.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형식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굉장히 생소한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법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법리를 이해하려고 하시고 모르시면 암기하려고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물론 이 장면 때문에 우리 박지수 선생님 같은 경우 굉장히 비판하세요. 아니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무슨 말이야. 이거는 해고이다. 해고이면 이제 정당성 따져야지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해고가 되면 바로 뭐 해고 무효 이렇게 보는 것이냐. 결론은 똑같죠.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너무 판례가 너무 생략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비판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에 반복갱신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만 이것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다 판단하지는 않고 근로계약 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서부와 엄격하게 판단했다. 기간제 근로관계라 하더라도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간의 형식화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갱신기대권 법리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판례는 두 가지 방향을 뻗어나가요. 한편으로는 반복갱신이 있었을 때 기간이 형식화되는 경우, 형해화되는 경우로 봐가지고 이건 계속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다른 방법은 갱신기대권을 인정해가지고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한 번 그 계약기간 안에 계약기간이 한 번 정도 갱신 안 되고요.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갱신할 수 있으려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마찬가지예요.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보험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갱신기대권 인정법리.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함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 판단 기준은요. 요것은 제가 이제 요런 내용은 우리 제가 재결서 쓸 때 재결서가 아니죠. 우리 심판서 쓸 때 제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제 거의 뽑아다가 씁니다. 자, 이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 체육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우리 요건 봤잖아요. 동그라미 요건이 충족되면은 장애인 콜택시 살해할 때 봤습니다.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계약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설정 여부 등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되면 이거 볼 때까지 슬래시 하시고 이 앞에는 요건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을 조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신뢰관계 동그라미,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 동그라미 이런 신뢰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갱신이 될 수 있으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이렇게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하면은 여러 사정 종합해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떤 신뢰관계예요? 이것은 바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 신뢰관계 요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게 조건이에요. 일정한 요건,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다면 요 두 가지가 조건이고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한 기대권이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 이런 경우 이렇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갱신 거절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무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신뢰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 종합적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신뢰관계 형성되는지 여부 중에서 핵심 뭐냐? 일정한 요건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고 하는 이런 요건과 결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정한 요건, 신뢰관계 형성 요거 되면은 정당 기대권 인정. 요거 두 개 동그라미 정당 기대권 인정. 요게 이제 요거가 이게 조건이고 요게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기대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무슨 정당한 기대권이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자, 기간제법 이후의 갱신기대권 마찬가지를 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그냥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법을 너무 오버하는 법 해석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이후에도 갱신기대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계속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자, 학설은 논란이 있죠, 당연히.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나아가서 자, 갱신기대권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간 정함이 없는 걸로 돼버리니까요.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는 것까지, 즉 계약직으로, 즉 비정규직으로 되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됐어요. 하지만 요거는요 판례가 한 번 더 점핑했어요. 뭐요?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기대권까지 인정해 버렸단 말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대권 인정한 것이죠. 종전에는 우리 비정규직 중에서도요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근로관계에서 정규직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있잖아요. 비정규직 주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여기에서 자 근로관계 보시면 자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 있잖아요. 이 비정규직은 계약직이고 여기에 기간 정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분들은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해요. 무기계약직이라서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고 정규직과 거의 동일해요. 정규직처럼 어떤 정년의 규정이 없다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있는 분들은 기한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갱신기득권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판례는요, 이번 판례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바로 정규직으로,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이 없는 무계약직으로의 갱신기득권이 종전에는 인정됐다면요, 검은색 1번이에요.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요, 최근 판례는 기간직으로 2번이에요. 기간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까지 굉장히 강력한 기대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말도 많고 뭐 탈도 많고 평석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이거 너무 과도한 이 법의 테두리를 너무 넘은 해석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일하는 재단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득권과 나아가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득권까지 인정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한번 판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년 경과 후 기간직 근로 계약 체결 근로자, 저희 이 부분은 참 저도 난감하고, 저희 선생님도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는 정규직이었다 쳐요. 정규직 근로자, 이제 정규직 근로자 퇴직시키잖아요. 퇴직 이제 당연 퇴직되는데 그 이후에 그냥 한 1, 2년 정도 더 근무하세요. 이제 예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극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보통 정년이 58세, 때로는 60세, 62세인데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그런 어떤 공이 있으니까 정년이 만료됐지만 한 2, 3년 더 하세요. 65세까지 하세요. 65세부터는 이제 그 노인이니까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이니까 65세까지 일하시죠. 라고 해가지고 한 3년짜리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종료시켰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정년 이후에 근로관계에 뭐 1년짜리를 3번 반복했다 쳐요. 아니면 뭐 3년짜리 계약 체결했다 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끝났다고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하면요, 이 경우에도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다가 이거 부당해고다라고 다투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똑같은 법리입니다. 갱신기득권이 있다, 또는 기간이 형식화되었다라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판례는요, 똑같이 다릅니다. 정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정년 경과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다 예우 차원이에요. 예우 차원에서 아니 뭐 정정하시니까 좀 더 일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마치 정규직 이전의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판례 법리를 고스란히 적용해가지고 똑같이 주장합니다. 판례는요, 똑같이 인정해줘요. 그게 이제 이 판례 핵심이죠. 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해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의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정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 고려해가지고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것은요, 정년 이후가 아니라 정년 이전의 기간제 근로자하고 똑같은 법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경과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갱신기득권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실질적으로 갱신기득권 인정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젊거든요. 아니, 요즘에는 뭐 60세 이상 된다 하시더라도 거의 70세 넘어서까지도 정정하시거든요. 나는 일할 수 있다라고 다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 60세 넘으셨어도 시집 장가 안 간 자녀까지 있기 때문에 나 일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분들을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서 갱신기득권을 인정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그 지방노동위원회 사건도 이런 케이스가 여러 건 있습니다. 저도 참 문제는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깰 수 있는 달리 법리가 별로 없어요. 법리가 없고, 다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고해야 되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근무 또는 업무의 능력이 저하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정당한 이유로 해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제가 그런 분들 봤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 이러신 분 있겠어요. 막 회사 입장에서 완전 뜨악할 만한 그런 일이죠. 죽을 때까지 하겠대 그냥.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회사가 결국은 좀 과도한 돈을 주고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정리시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절대로 정년 경과 후에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이런 정년 경과 후에 추가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고용의 기회가 더 이제 없어지게 된 그런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악결과도 발생했고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함부로 계약 이제 종료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제법 4조 1항 단서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즉 2년 초과해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판례는요. 기간제법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적용 배제될 수가 없다라고 봐서요. 자, 2년 초과해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은 여전히 인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똑같은 사례이긴 한데요. 2년을 초과해서 근로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단서 사유에 2년 초과해서 계약로 할 수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마저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거는 당연하겠죠. 2년 그 미만인 분들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2년 이상 뭐 근로계약 체결하신 분들 이분들도 마땅히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으셔야겠죠. 하여튼 그 이야기입니다. 갱신기대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계약갱신의 거절에 있어서는 합리적 이유, 즉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 이유를 두고 있어요. 이거 이제 특이한 것이죠. 자, 기간제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아마 여러분들 써 있을 겁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써 있을 거 한번 그때 비교해 보시라고 하면서 제가 페이지 220페이지 적어드렸을 거예요. 자, 합리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고 220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뭐였습니까? 시용에 나왔잖아요. 시용 220페이지 한번 보시죠. 220페이지 우리 시용 법리 할 때 그때도 합리적인 이유 이제 했던 것이죠. 220페이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그것이네요. 함께라는 재단 사례인 것이고 우리 합리적인 이유가 나오는 게 이제 시용 근로자나 아니면 그쵸 시용 근로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잠정적 채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채용 내정과 시용할 때 보시면 우리 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합리적 이유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합리적 이유,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한번 나중에 여기 페이지 57페이지도 옆에 쓰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렇게 해고 제한 법리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추 적용되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합리적 이유는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거절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 문제도 요즘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 주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입증 책임 문제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있다. 이런 합리적 이유 사용자에게있다.
그렇죠. 어차피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자, 그래서 이제 그 갱신 거절은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고용계약, 이제 어떤 근로계약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해고에 성질되는 것이고요. 이런 해고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명시 해고라고 한다면 건기법 23조 1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런 갱신거절에 있어서의 해고는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종료된 것이 이제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갱신기득권 인정을 인정한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 법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만 해고 법리와 다르기 때문에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때 해고 제한의 유추 적용되기 위해서는 군기법 23조 1항이 유추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거기에서 나와 있는 정당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이 경우는 합리적 이유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정당한 이유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가 이렇게 유추경하면서 이런 법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해고 법리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판례 법리를 이제 정리하고 알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일 때 차별 처우 요것들, 그다음에 이런 판단 요건, 이런 판례 법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단법이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차별 처우 금지, 시정, 차별 처우가 있고요. 차별 처우의 의의도 있습니다. 목적 보시는 것처럼 차별 처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함정 이유 없이 불리하게 이런 것들, 임금이나 상여금, 그다음 성과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하고 정규직 근로자하고 차별둔다는 것이, 차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별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요?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 관련된 것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차별 처우의 개념, 이거 법조문에 있고요. 판단 요건은요, 비교 대상의 확정과 그 다음에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여기에 함정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차별 처우 시정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특히나 임금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차별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 처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차별 처우에 대해서는 마지막 차별이 있었던 마지막부터 이런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정을 이제 요구하거나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때부터 기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조사 신문하고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